사회주의 개헌 논란? 그러니까요. 이게 김영남 내려오니까 사회주의 개헌. 정말 이게 참 웃어야 웃픈 뉴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난해 우리가 대선 할 때 후보들이 다 개헌을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풀리면서 또다시 이제 그 종북 반북 이데올로기 막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 보수 정당이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개헌 논란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리핑 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목요일이에요. 1일인데요. 그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총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개헌 의총이 길어지니까 기자들이 언제 나와요? 언제 끝나요? 빨리 주세요. 다리 아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변인인 재윤경 의원이 듣다 말고 나와서 중간 브리핑을 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개헌 전문에,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래 그 자문이 원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 맞아요.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논의에서는 그 괜한 논란만 낳고, 그리고 쓸데없이 이런 걸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종전대로 갑시다. 자유민주주의로 하자. 네, 자유민주주의로 하자. 그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쟁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대서특필을 하죠.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큰 쟁점이 아니었어요. 목요일 날 하루 동일.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전에 재윤경 의원이 이게 뭐 논란이 좀 자기가 본인이 실수했다 그러면서 밤 10시 15분에 정정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원래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에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내거든요. 밤에. 근데 그 이튿날 조간에 조선일보가 A3면에 씁니다. 이거를. 착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명이고 실수가 아니다. 이런 그 가닥으로 기사를 쓰게 되는데요. 그 의도적인 오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계속 논평이 나오고, 마치 이것이 사회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처럼 호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점점 이렇게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어제는 급기야 추미애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본인이 김현 대변인에게 바로잡으라고,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바로잡으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카톡 문자 5자까지 다 이제 박혀 있는 게 이제 다 공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개헌의 중요한 것, 그리고 개헌의 방향, 그러니까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방을 놓는 거 아니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디테일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이걸 왜 빼려고 마치 무슨 굉장한 논쟁이 있어서 이러려다가 이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원복을 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와 무관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있었는데 이거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 해서 다 정리가 된 내용인데, 이건 기술적으로 좀 디테일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보도를 보면 121명 의원이잖아요. 이 중에 70명 의원 정도가 반대를 했다. 이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게 대세에 지장 없다. 이게 지역적인 사안이다.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또 거꾸로 50명은 자유 빼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뉘앙스를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보수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진보에서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개념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신 게 자유가 기반이 되지 않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녹아들어 있는 거고, 영어로 자유민주주의 영어로 해보세요. 뭡니까?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하면요. 미국의 민주당 노선으로 다소 진보적인 민주주의가 원래 리버럴 데모크라시예요. 그렇죠, 리버럴. 여기서 더 가면 이제 레디컬 데모크라시가 되면은 우리 헌재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의 사상과 유사하다라고 당도 해산시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민주주의, 보편 민주주의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헌법에 민주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유신제를 하면서 자유를 헌법에 넣거든요. 근데 이게 자유냐
자유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 큰 차이가 없는데 맞아요. 이것 자체를 불필요한 논쟁을 키우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를 뺀 것은 주사파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개헌은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확대를 아니 시키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에게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비본질적인 쟁점을 가지고 그냥 해프닝이거든요. 다 맞아요. 취재해 보면 결국은 해프닝이고 재윤경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답답해요. 다 얘기했거든요. 기자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기사를 써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비밀을 주면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에서도 이게 무슨 과정이며 팩트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빌미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당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엔 디테일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더구나 헌법이잖아요. 헌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에 여기에서 이 단어가 설령 같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비집고 들어와서 비판할 여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 분명히 여당에서 다시 한번 자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확전을 해서 도대체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데 대체 야당이 이걸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좀 되묻고 싶거든요. 아니 촛불 시민혁명도 시민혁명으로 놓자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게 편가르기 하자냐. 그렇죠. 아니 1,700만 명이 촛불을 들었지만 그렇죠. 나머지 그러면은 그 3,300만은 안 들은 거거든요. 근데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논리가 계속 여론조사를 네. 봤는데 뭐 75%가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82%요. 까지도 나왔었습니다. 95%까지요. 또 나왔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자유한국당의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촛불 혁명 정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가지고 일종의 저는 네. 국민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과 촛불 혁명 정신은 또 다른 혁명 정신 이러면 또 이게 의미가 그렇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은 우리가 다 1,700만이 모여서 들었던 촛불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부당한 정권을 혁명 정신 끌어내는. 이러면 뭐 북한하고 뭐 사회주의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끊임없는 색깔론, 종북, 반북 이데올로기가 결국에는 보수층의 이른바 이제 우익 세력을 모으는 데는 힘이 되겠지만 편가르기를 계속하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또 남북 관계를 어지럽히고 이런 기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편을 가리는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께서 저는 정확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너무 안보 비즈니스를 오래 하시다 보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는 촌스러워요.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해서 네. 촌스럽고 이런 식으로 편을 나누는 거는 너무 세련되지 못한 아니, 방식이에요. 그러지 다만 마세요. 그런 얘기 하시면 또 이저 취재 거절당해요. 하지만 아니, 근데 뭐 이따 아니, 해야 여당도 되는데. 근데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슈야. 여당도 왜 쓸데없이 논란을 키웁니까? 그 문자 메시지 저도 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논란이 된 게 디테일이 좀 떨어진 측면에 있지만 이 논쟁을 한번 걸 필요 있어요.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 요즘 이론적으로는 예. 정말 빈약한 논리예요. 아니 요즘 이것이 네. 애국입니다 그러면서 애국과 태국기가 보수의 상징처럼 들려지잖아요. 근데 과거에 80년 90년 학생 운동할 때 보통 대학에 그 민족 고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외대도 애국 외대예요. 한양대도 애국 한양이에요. 애국 전선도 있었어요. 네. 그럼요. 그래갖고 그게 말이 자기들 진영에 갖다가 쓰는 건데 사실은 국민 모두의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 모두가 애국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랑 민주주의 네. 엄마랑 어머니의 차이예요. 아니 박연미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만 조금 더 드리면 이제 아니요. 4시간 해프닝. 오마니와 어머니의 차이. 그거 약간 느낌이 느낌 있다. 네, 느낌 있네요. 4시간 동안 뭐 했냐, 뭐 4시간 동안 뭐 간 본 거 아니냐, 또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의총을 4시간 했다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보도명이 해명이 나오기까지 나오기 전까지. 4시간이 걸렸다. 4시간 동안 간 본 거 아니냐 뭐 이런데 그러니까 쭉 보면 저도 어제 그래서 일일이 찾아봤는데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거지를 만든 거지 쟁점을. 조선일보가 아침에 기사를 쓰니까 이게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전까지는 누가 기사 썼어요? 기자 이름 좀 얘기해 아니, 줘봐요. 그냥 됐어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프레임 저는 그 논쟁을 거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 확인될 수 있는 그리고 건데 아까 실수라는 게 다 확인되는데 이거를 어거지로 쓴다는 건 문제죠. 박 기자님, 박연미 기자님이 얘기했지만 촌스럽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촌스러운 사회가 돼야지 건강한 사회예요.
이걸 촌스럽게 느껴요. 이게. 그리고 계속 써라. 그럴수록 점점 더 구독률은 떨어질 것이다. 아유, 그렇게까지. 아, 왜 악담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니 악담 안 해요. 네. 구독률은 떨어질 것이다. 제가 봉도사 아닙니까? 이 봉도사 호칭은 3월 12일까지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봉도사를 사랑했노라. 이제 정봉주로 다시 시작한다. 3월 12일이요? 예. 무슨 일인데? 몰라요. 봉도사가 한 7년 동안 정치 폴리테이닝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폴리테이닝? 예. 그러니까 예. 정치를 좀 이렇게 재밌게 예. 만드는. 저한테 맨날 저널 테이너라고 그러냐. 저널 테이너. 저널 테이너 뭐 하고 있어? 막 그래. 그래요? 감옥 가고 싶어? 막 그래. 좋아요. 3월 얘기하시니까 이제 자, 도사님이. 7년 3개월 만에 시작된 조사. 이게 그거죠. 자, 서지현 사건. 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입니다. 출두하는데 봤는데 표정이 좀 긴장됐더라고요. 긴장됐어요. 예. 그리고 나올 때도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예. 조금은 허심탄회한 느낌. 다 좀 이제 내려놓는. 응어리를 이제 네. 풀어낸 느낌.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한다. 예. 이렇게 뭐 이제 밝은 모습을 보이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게 피고발인, 고발인, 그리고 참고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의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서지현 네. 검사 들어갈 때 또 음. 나올 때 그 표정을 보니까 저는 그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법과 함께 죄와 벌. 법과 함께 신과 함께 예, 예, 죄와 현실 벌. 버전. 예. 죄와 벌. 죄 지은 자 벌 받는다. 근데 그거 영화 내용 같았으면 훨씬 흥미진진하겠네요. 예. 칼라리를 좀 걷고 사막도 가고. 그러면 이거 또 퇴근 씨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까? 안 퇴근? 자기 퇴근이 아니라. 나 퇴근이 아니에요. 안 퇴근. 아이 참. 그런데 이게 이제 25년 30년 동안 검찰 내부에서 에이스라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던 1호 검사들이 예, 네. 도덕성 없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이 말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면 약 8년 전 2010년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부친상 아닙니까? 장례식장에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정책기획 단장이 술이 이제 얼컥하게 취했는데 같은 동료인 여검사 뭐 후배죠. 그런데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는 그게 제일 대놓고 끔찍해요.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은밀한 장소면은 증인이 있나 막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을 텐데 목격자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수기 형식으로 쓴 걸 보면 야 네가 날 모시는지 내가 널 모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이라고 자꾸 신문에 나서 이거 예.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안태근 성추행 사건이고요. 예.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이에요. 요거 명확하게 얘기하면 네. 자꾸 아, 이게 물타기가 좀 깊게 됩니다.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중 정확한 표현은 서지현 사건 1, 2 서지현 성추행 사건 3 안태근 성추행 사건. 그렇죠. 그러면은 안태근 성추행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했어요. 서지현 검사가 어제 밝힌 내용 중에 이제 한 토막인데 가해자 비호 세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여러 형태로 지금 나타나요. 네. 지금 하나는 지금 이름 자체도 서지현 검사 사건. 이거 되게 선정적으로 몰아갈 여지가 있는 거고. 오랫동안 관행이죠. 나영희 사건이 아니라 그 가해자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근데 조두순 우리는 사건인데. 조두순 사건을 나영희 사건이라고. 저는 이게 언론의 너무 문제라는 선정, 거예요. 너무 선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흘러갔다, 언론의 진짜. 문제라 언론의 이게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거고요. 피해자 중심주의가 결여된 거예요. 보도할 때. 그러니까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 서지현 검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인터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오나 쭉 봤는데 서지현 꽃뱀 뭐 이렇게 나와요. 야, 제가 키워드만 페이스북에 뽑아서. 정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순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부탁을 한마디 해야 돼요. 네. 지금 포탈 들어가서 안태근 성추행 사건 네. 이렇게 검색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바로 검색해봐야지. 안태근을 기억해야 예, 돼요. 안태근.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포탈에 들어가셔서 특히 D모로 시작하는 포탈에 들어가서 N모로 시작하는 거 말고요. 에이, 그냥 그러니까 말해보자. 지금- 다음에 들어가셔서요. 안태근 성추행 사건 검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서지현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안태근 성추행 성추행 사건. 사건으로
이제 앞으로는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안태근 성추행 사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두 예. 번째 문제는 2차, 3차 가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아니나 다를까 아까 이제 꽃뱀처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자신의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8년 전에 미미한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걸 자기가 인사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처럼 지금 이제 루머가 막 확산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우려가 네.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우려하는 대목인데 여야 갈등으로 또 몰아가는 조짐도 있어요. 검찰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의 정의파, 특히 여성 젠더 감수성 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분절화 시켜놓으면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김재련 변호인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김재련 변호인은 바로 화해와 치유재단 이사를 네. 하는 바람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예. 일본의 10억엔을 정식 배상도 아닌 것을 사과도 온전히 안 했는데 이 치유금,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나눠드리고 합의문을 이제 거기서 정리하려고 덮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집단에 속해 있던 분인 거는 또 맞죠.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여성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변호한다고요?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부담으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재련 이게 변호사요? 지역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포커스가 가게 되면 또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서지현 대 박상기 현 법무장관 격돌처럼 또 막 이렇게 이제 흘러가요. 한 갈래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메일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했다 나중에 받았다고 번복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 그거는 또 하나의 추후의 갈래이지 본질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지현 검사 자신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본질을 봐달라.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조사단에 대한 불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희진 단장이 예. 2016년 의정부 지검장이던 시절에 예. 이문정 검사가 그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걸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확대하지 않고 그냥 덮어라. 덮거나 혹은 또 그 뭐라 그랬냐면은 뭐 너무 대응이 지나치다면서 정신병원에 정신과 가라, 치료를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 물론 그래서 그쪽의 이제-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진위 공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희진 검사장은 그런 적이 없다, 없다. 뭐 이렇게 음. 반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여야 갈등 뭐 이런 얘기를 또 언론이 막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계속 관점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을 권인숙 위원장. 예. 교수가 맡았는데 권인숙이라는 인물 자체가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저 사건의 대학교 2학년 피해자예요. 때 생생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권인숙은 기억하는데 당시에 권인숙을 성고문했던 사람은 잘 문기동을 몰라요. 몰라. 문기동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 막 죽일 XX였었는데 그걸 잊어먹네 그렇죠. 진짜. 근데 그때 어머니들이 시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기동의 거시기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거시기를 거세하자. 세게 막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었지만 우린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이 계속 똑같은 프레임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지현 그 피해자 피해자 서지현에서 안태근 성추행 사건. 안태근 성추행 사건으로 딱 예. 네이밍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백주대낮에 상가집에서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당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저는 이게 너무 끔찍하고요. 침묵의 공범자들. 근데 이게 그렇죠. 패턴이에요. 여기자들에 대한 성추행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아주 패턴이 반복돼요. 공개적으로 예. 편지를 쓴 여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개된 장소에서 남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소름이 끼쳤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권력이 너를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뒤탈이 없을 문제가 것이라는 되지 않는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이 예상은 했는데 예. 너무 전형적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어요. 예, 서지현 근데 검사가 질문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를 던지는데 네. 그건 3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이 얘기 그렇군요. 계속해야 돼요. 자, 배주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태근 성추행 사건 바로 검색했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9519님 바로바로 가서 검색하고 있는 1인 이렇게나마 소소한
민초 정신 발휘합니다. 일반 백성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론조사를 네. 봤는데 그 뭐, 75%가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82%요. 까지도 네. 나왔었습니다. 95%까지요. 또 나왔었던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자유한국당의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촛불 혁명 정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가지고 일종의 저는 네. 국민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과 촛불 혁명 정신은 또 다른 혁명 정신 이러면 또 이게 의미가 그렇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은 우리가 다 1,700만이 모여서 들었던 촛불 이렇게 예. 기억을 하는데 부당한 정권을 혁명 정신 끌어내린. 이러면 뭐 북한하고 뭐 사회주의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끊임없는 색깔론, 종북, 반북 이데올로기가 결국에는 보수층의 이른바 이제 우익 세력을 모으는 데는 힘이 되겠지만 편가르기를 계속하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또 남북 관계를 어지럽히고 이런 기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편을 가리는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께서 저는 정확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너무 안보 비즈니스를 오래 하시다 보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는 촌스러워요.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해서 예. 촌스럽고 이런 식으로 편을 나누는 거는 너무 세련되지 못한 아니, 방식이에요. 그러지 다만 마세요. 그런 얘기하시면 또 이저 취재 거절당해요. 하지만 아니, 근데 뭐 이따 아니, 해야 여당도 되는데. 근데 지금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이슈야. 여당도 왜 쓸데없이 논란을 키웁니까? 그 문자 메시지 저도 봤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논란이 된 게 디테일이 좀 떨어진 측면은 있지만 이 논쟁을 한번 걸 필요 있어요.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니, 요즘 이론적으로는 예. 정말 빈약한 논리예요. 아니 요즘 이것이 네. 애국입니다 그러면서 애국과 태국기가 보수의 상징처럼 들려지잖아요. 근데 과거에 80년 90년 학생 운동할 때 보통 대학에 그 민족 고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외대도 애국 외대예요. 한양대도 애국 한양이에요. 애국 전선도 있었어요. 네. 그럼요. 그래갖고 그게 말이 자기들 진영에 갖다가 쓰는 건데 사실은 국민 모두의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 국민 모두가 애국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랑 그러니까 제가- 민주주의 네. 엄마랑 어머니의 차이예요. 아니 박연미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만 조금 더 드리면 이제 아니요. 4시간 해프닝. 오마니와 어머니의 차이. 그거 약간 느낌이 그래, 있는데요. 느낌 있다. 네, 느낌이네요. 4시간 동안 뭐 했냐, 뭐 4시간 동안 뭐 간 본 거 아니냐, 또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의총을 4시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해명이 해명이 나오기까지 나오기까지 4시간이 걸렸다. 4시간 동안 간 본 거 아니냐 뭐 이런데 그러니까 쭉 보면 저도 어제 그래서 일일이 찾아봤는데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거지를 만든 거지 쟁점을. 조선일보가 아침에 기사를 쓰니까 이게 확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전까지는 누가 기사 썼어요? 기자 이름 좀 얘기해 아니, 줘봐요. 그냥 됐어요. 아,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프레임 저는 그 논쟁을 거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 확인될 수 있는 그리고 건데 아까- 실수라는 게 다 확인되는데 이거를 어거지로 쓴다는 건 문제죠. 박 기자님, 박연미 기자님이 얘기했지만 촌스럽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촌스러운 사회가 돼야지 건강한 사회예요. 이걸 촌스럽게 느껴야 돼. 그리고 계속 써라. 그럴수록 점점 더 구독률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까지. 왜 악담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니 악담 안 해요. 네. 구독률은 떨어질 것이다. 제가 봉도사 아닙니까? 이 봉도사 호칭은 3월 12일까지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봉도사를 사랑했노라. 이제 정봉주로 다시 시작한다. 3월 12일이요? 예. 무슨 일인데? 몰라요. 봉도사가 한 7년 동안 정치 폴리테이닝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폴리테이닝. 예. 그러니까 예. 정치를 좀 이렇게 재밌게 예. 만드는. 저한테 맨날 저널테이너라고 그러죠. 저널 테이너. 저널테이너 뭐 하고 있어? 막 그래. 그래요? 감옥 가고 싶어? 막 그래. 좋아요. 3월 얘기하시니까 이제 자, 도사님이- 7년 3개월 만에 시작된 조사. 이게 그거죠. 자, 서지현 사건. 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입니다. 출두하는데 봤는데 표정이 좀 긴장됐더라고요. 긴장됐어요. 예. 그리고 나올 때도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예. 조금은 허심탄회한 느낌. 다 좀 이제 내려놓는, 덩어리를 이제 네. 풀어낸 느낌.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한다. 예. 이렇게 뭐 이제 밝은 모습을 보이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게 피고발인, 고발인, 그리고 참고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피의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서지현 네. 검사 들어갈 때 또 음. 나올 때 그 표정을 보니까 저는 그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법과 함께 죄와 벌. 법과 함께 신과 함께 예, 죄와 현실 벌. 버전. 예. 죄와 벌. 죄 지은 자 벌 받는다. 근데 그거 영화 내용 같았으면 훨씬 흥미진하겠네요. 예. 칼라리를 좀 걷고 사막도 가고. 그러면 이거 태근 씨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까? 안태근? 자기 태근이 아니라. 나 태근이 아니에요. 안태근. 아이 참. 그런데 이게 이제 25년 30년 동안 검찰 내부에서 에이스라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던 1호 검사들이 예, 네. 도덕성 없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이 말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면 약 8년 전 2010년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이제 검사의 부친상 아닙니까? 장례식장에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정책기획단장이 술이 이제 얼컥하게 취했는데 같은 동료인 여검사 후배죠. 그런데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는 그게 제일 대놓고 끔찍해요.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은밀한 장소면은 증인이 있나 막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을 텐데 목격자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수기 형식으로 쓴 걸 보면 야 네가 날 모시는지 내가 널 모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이라고 자꾸 신문에 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안태근 성추행 사건이고요. 예. 서지영 사회주의 개헌 논란? 그러니까 이게 김영남 내려오니까 사회주의 개헌. 정말 이게 참 웃픈 뉴스라고 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난해 우리가 대선 할 때 후보들이 다 개헌을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풀리면서 또다시 이제 그 종북 반북 이데올로기 막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 보수 정당이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개헌 논란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리핑 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지난 목요일이에요. 1일인데요. 그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날 개헌 의총이 길어지니까 기자들이 언제 나와요? 언제 끝나요? 빨리 주세요. 다리 아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변인인 재윤경 의원이 듣다 말고 나와서 중간 브리핑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때 그 개헌 전문에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원래 그 자문이 원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변경이 맞아요.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논의에서는 그 괜한 논란만 낳고 부정적인 네, 의견이 그리고 더 쓸데없이 많았죠. 이런 걸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종전대로 갑시다. 자유민주주의로 하자. 네, 자유민주주의로 하자. 그 큰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쟁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대서특필을 하죠. 근데 그랬죠,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 이게 큰 쟁점이 아니었어요. 목요일 날 하루 동일.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전에 재윤경 의원이 이게 뭐 논란이 좀 자기가 본인이 실수했다 그러면서 밤 10시 15분에 정정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원래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에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내거든요. 예. 밤에. 근데 그 이튿날 조간에 조선일보가 A3면에 씁니다. 이거를. 착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명이고 실수가 아니다. 이런 그 가닥으로 기사를 쓰게 되는데요. 그 의도적인 오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계속 논평이 나오고 마치 이것이 사회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처럼 호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점점 이렇게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어제는 급기야 추미애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그 본인이 김현 대변인에게 바로잡으라고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바로잡으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카톡 문자 5자까지 다 이제 박혀 있는 게 이제 다 공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개헌의 중요한 것 그리고 개헌의 방향, 그러니까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방을 놓는 거 아니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디테일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이걸 왜 빼려고 마치 무슨 굉장한 논쟁이 있었.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거 명확하게 안 하면 네. 자꾸 아, 이게 물타기가 좀 깊게 됩니다.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중 정확한 표현은 서지현 사건 1.
2. 서지현 성추행 사건. 3. 안택은 성추행 사건. 그렇죠. 그러면은 안택은 성추행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했어요. 서지현 검사가 어제 밝힌 내용 중에 이제 한 토막인데 가해자 비호 세력이 진실을 은폐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여러 형태로 지금 나타나요. 네. 지금 하나는 지금 이름 자체도 서지현 검사 사건. 이거 되게 선정적으로 몰아갈 여지가 있는 오랫동안 관행이죠. 나영희 사건이 아니라 그 가해자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근데 조두순 우리는 사건인데. 조두순 사건을 나영희 사건이라고. 저는 이게 언론의 너무 문제라는 선정, 거예요. 너무 선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언론의 진짜. 문제란 언론의 이게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거고요. 피해자 중심주의가 결여된 거예요. 보도할 때. 그러니까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 서지현 검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인터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오나 쭉 봤는데 서지현 꽃뱀 뭐 이렇게 나와요. 야, 제가 키워드만 페이스북에 뽑아서 정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순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부탁을 한마디 해야 돼요. 네. 지금 포탈 들어가서 안택은 성추행 사건 네. 이렇게 검색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바로 검색해봐야지. 안택은을 기억해야 예, 돼요. 안택은.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포탈에 들어가셔서 특히 D모로 시작하는 포탈에 들어가서 N모로 시작하는 거 말고요. 에이, 그냥 그러니까 말해보자. 지금- 다음에 들어가셔서요. 안택은 성추행 사건 검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서지현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안택은 성추행 성추행 사건. 사건으로 이제 앞으로는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안택은 성추행 사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두 예. 번째 문제는 2차, 3차 가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아니나 다를까 아까 이제 꽃뱀처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자신의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8년 전에 미미한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걸 자기가 인사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처럼 지금 이제 루머가 막 확산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우려가 네.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우려하는 대목인데 여야 갈등으로 또 몰아가는 조짐도 있어요. 검찰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의 정의파, 이 특히 여성 젠더 감수성 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분절화 시켜놓으면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김재련 변호인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김재련 변호인은 바로 화해와 치유재단 이사를 네. 하는 바람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예. 일본의 10억엔을 정식 배상도 아닌 것을 사과도 온전히 안 했는데 이 치유금,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나눠드리고 합의문을 이제 거기서 정리하려고 덮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집단에 속해 있던 분인 거는 또 맞죠.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여성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변호한다고요.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부담으로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재련 이게 변호사요? 지역적인 문제. 그래서 예. 이러려다가 이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원복을 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와 무관하게.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있었는데 이거는 원한대로 가는 것이 좋다 해서 맞아요. 다 정리가 된 내용인데 이건 기술적으로 맞아요. 좀 디테일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네. 보도를 보면 121명 의원이잖아요. 이 중에 70명 의원 정도가 반대를 했다. 이게 불필요한 논란을 네. 일으킬 수 있다. 뭐 이게 대세에 지장 없다. 이게 지역적인 사안이다. 음.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또 거꾸로 50명은 자유 빼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뉘앙스를 몰고 갈 수 있는 아니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보수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진보에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개념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리고 정확하신 제가 예. 게 자유가 기반이 되지 않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녹아들어 있는 거고 영어로 자유민주주의 영어로 해보세요. 뭡니까?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하면요. 미국의 민주당 노선으로 다소 진보적인 민주주의가 원래 리버럴 데모크라시예요. 그렇죠, 리버럴. 예. 여기서 더 가면 이제 레디컬 데모크라시가 되면은 우리 헌재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의 사상과 유사하다라고 당도 해산시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냥 민주주의, 보편 민주주의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유 원래 개념은. 우리 헌법에 민주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유신제를 하면서 자유를 헌법에 넣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유냐 자유
자유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 큰 차이가 없는데 맞아요. 이것 자체를 불필요한 논쟁을 키우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를 뺀 것은 주사파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개헌은 사회주의다. 뭐 이렇게 확대를 아니 시키고 있는 홍준표 거예요. 대표에게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비본질적인 쟁점을 가지고 그냥 해프닝이거든요. 다 맞아요. 취재해 보면 결국은 해프닝이고 재윤경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답답해요. 다 얘기했거든요. 기자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기사를 써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비밀을 주면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에서도 이게 무슨 과정이며 팩트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빌미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당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 제가 보기엔 디테일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더구나 헌법이잖아요. 헌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에 여기에서 이 단어가 설령 같은 뜻이라고 할지라도 비집고 들어와서 비판할 여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 분명히 여당에서 다시 한번 자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확전을 해서 도대체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데 대체 야당이 이걸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좀 되묻고 싶거든요. 아니 촛불 시민혁명도 시민혁명으로 놓자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게 편가르기 하자냐. 그렇죠. 아니 1,700만 명이 촛불을 들었지만 그렇죠. 나머지 그러면은 그 3,300만은 안 들은 거거든요. 근데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